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오주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처음에 미국 간호사로 일을 시작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한국에서 어쨌든 30년을 살면서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라든지 문화 요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미국 현지에 아는 친척들이나 뭐 지인들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갈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한국 문화가 가장 많이 있고 한국 사람들 그리고 뭐 음식도 제가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최대한 가고 싶었어요.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LA, 캘리포니아 LA 지역으로 선택을 했었고요. 처음 미국 병원이 다행히도 그리고 한인타운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출퇴근을 자가용이 없는 상태에서도 뭐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이점을 저는 초반에 굉장히 많이 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떤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문제예요. 처음에 일을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미국 병원에 대해서 생각했던 건 어떤 미국 의학 드라마에서 보던 백인이라든지 어떤 백인 의사, 간호사 이런 분위기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병원에 딱 일을 시작을 해보니까 이미 많은 분들 겪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미국 병원의 주 인종의 부류가 필리핀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필리핀 분들이 굉장히 대다수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남미 간호사분들이 이제 그 또 반절 정도 계셨고, 백인 간호사분들도 몇몇 계셨지만 그 외로는 이제 저처럼 한국 분들 아니면 다른 아시아계에서 오신 이런 간호사분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인종적으로 많이 믹스가 되어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 얼굴 색깔이 다르고 아니면 비슷했기 때문에 무슨 인종차별에 대한 이런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거의 겪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역마다 굉장히 이게 분위기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미국 중부에서도 좀 남부 지역 쪽으로 가면은 어떤 인종에 대해서 아니면 이런 다른 색깔에 대해서 일부 환자분들조차 이렇게 간호를 거부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간호사분들마다 개인의 경험이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를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굉장히 처음부터 이렇게 저를 딱 받아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오리엔테이션 기간이 끝나고 이제 제가 실제적으로 인계를 주는 이런 시기가 있잖아요, 초반에. 그때 두어 분 정도가 저한테 인계를 받으면서 너 무슨 말하는 건지 네 발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대놓고 좀 뭐라고 하신 적 있어요, 제 영어 발음에 대해서. 기본적인 환자의 히스토리 이런 거를 설명하는데도 계속 같은 내용을 몇 번씩 물어보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다시 저한테 확인하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 피키하게 구는 분들이 두 분 정도 계셨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차별이나 이런 거라고 느껴지지 않고 조금 뭐라 그래야지 약간 텃세처럼 느껴졌었던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중국계 분이었는데 그분도 중국계 억양이 굉장히 센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나도 네 발음 알아듣기 되게 힘들어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게 내가 새로운 이민자 아니면 새로 여기에 이제 일을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얘네들이 텃세를 좀 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말은 이미 조금 단련이 돼 있었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한국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때는 바로 위에 차지 선생님은 그 선생님도 차지널스 트레이닝 받을 시기였는데 굉장히 아마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인계를 주면서 머리를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치면서 그거 있잖아요. 바보냐? 이거 몰라?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좀 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뭐 워낙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는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게 잘못됐다, 뭐 태움 받는다 그런 것조차 뭐 힘들다고 느낄 겨를 없이 내가 빨리 일을 배워야지, 익숙해져야지 이런 상황에서 면할 수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더 막 이제 일에 집중을 했던 이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미 뭐 저보다 더 많은 심한 일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미국에 와서 그 정도 말 듣는 거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워낙 성격이 조금
그냥 유들유들하고 그냥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오히려 제 주변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여기서 자란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인계가 끝나고 나면 괜찮아, 제 말이 더 알아듣기 힘들어 막 이러면서 너 영어 괜찮아 이렇게 막 저한테 오히려 용기를 주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수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간호사로 일을 시작을 한 것 같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미국 간호사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시작하고 나서도 언어, 영어에 대한 이제 문제가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직 현재까지도 그렇고. 한번 영상에서 제가 한번 한국에서 삼성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미국 현지에서 일을 잡아서 취업을 하신 분이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하고도 이제 일 시작하고 나서 만나거나 이제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영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랑 비슷하게.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가 보호자랑 소통을 할 때 아이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입원 교육할 때, 퇴원 교육할 때라든지 뭐 이런 모든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아기 환자랑은 아니지만 보호자랑 계속 소통해야 되는 게 많이 있었고 저는 특히나 또 밤근무로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주하는 의사가 거의 이제 당직실 뭐 의사 그 룸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뭐 노티할 일이 있거나 서로 소통을 해야 되면 전화로 할 일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렇게 1대1로 얘기를 해도 굉장히 영어가 처음에는 잘 안 들리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전화로 하려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화 영어 때문에 처음에는 엄청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적응하는데 수월하게 넘어갔던 팁은 뭐였냐면 일단 전화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도망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요번에 그 선생님이 저한테 삼성병원 다녔던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 전화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카톡으로 이제 제일 먼저 아마 물어보신 게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도망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의 부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했던 병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일하는 병원에도 그렇고 유닛에 간호조무사분은 안 계시는데 유닛 비서가 있어요. 세크레터리가 있어서 어떤 전화가 온다거나 뭐 랩을 나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예약하거나 뭐 퇴원할 때 무슨 이런 예약 업무가 있으면 이분들이 전화로 다 용무를 봐주시거든요, 대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화가 울려도 내가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죠, 일단은. 근데 그 사람이 자리에 없거나 자리에 있어도 내 보호자가 이제 전화로 상태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영어를 써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초반에는 그렇게 조금 받고 안 받고 막 이러는 게 있었는데 이제 한 뭐 5년, 10년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요령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쓰는 말 대부분 비슷하게 또 쓰게 되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초반에 되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사이드에서 환자 상태 설명하거나 이제 다른 어떤 의료진이랑 얘기하는 데는 차라리 수월한데 라운지에서 아니면은 사람들이랑 이제 쉬는 시간 같은 때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는 오히려 이 말이 더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는 IELTS 인터뷰에 최적합화된 이런 영어만을 해왔고 이제 일적으로만 영어를 배워왔고 써왔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더 어색하고 낯설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를 지금까지 아는 친구들은 제 첫인상을 기억하는 게 한 1년은 굉장히 조용했다고 이렇게 아직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초반에는 제가 이제 실제 생활에서 쓰는 어떤 이런 일상적인 영어에 대해서 더 어렵게 느끼고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조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시작도 끝도 어쨌든 한국에서 온 이민자로서 제가 가장 느끼는 어려움은 영어였다는 거 그거 같고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냐고 또 물어보시면 뭐 극복은 지금도 못한 것 같아요. 지금도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건 어쨌든 영어고 계속 저도 배워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한번 영어가 좀 발음이 많이 나아졌다 나 스스로 그렇게 느꼈던 건 언제였냐면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 큰아이가 이제 유치원, 이제 미국에서는 공립 스쿨의 시작이 킨더가든 유치원이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을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되게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게 파닉스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우리 아이가 파닉스를 배우기 전까지는 파닉스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자랑은 아니지만 뭐 A가 어떻게 발음 나는지 B가 어떻게 발음 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단어만 외우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이를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걸 또 가르쳐야 되니까 저도 덩달아 연습하게 되고 같이 따라하게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발음적인 면에서 이렇게 확 좋아졌던 그 시기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체계적으로 저도 따라가야 되니까. 또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친구들을 또 많이 사귀게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텍스트를 많이 하면서 처음에는 영어로 이제 텍스트를 하는 것조차 굉장히 낯설고 어색해서 되게 단답형으로 뭐 오케이, 예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점점 이제 시기가 지나면서 영어 텍스트가 조금 편하게 느껴질 정도 수준이 되면서 아, 나도 이제 많이 조금 오래 영어로 쓰는 게 익숙해졌구나 라고 느껴지는 이런 시기가 오더라고요. 저는 뭐 의학 드라마나 이런 거를 많이 본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가만히 드라마를 보거나 이런 거보다는 항상 이렇게 조금 돌아다닌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바쁘게 몸을 움직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가만히 드라마를 앉아서 보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의학 드라마를 거의 챙겨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그거 추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법에 맞게 그렇게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대인관계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을 시작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그런데 이 대인관계가 힘들면 굉장히 일도 하기가 싫고 되게 이렇게 우울해지는 이런 게 있죠. 뭐든지 능률도 떨어지고 대인관계가 어딜 가든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한국이랑은 다르게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직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1년 정도만 경력을 딱 쌓으시면 다른 병원, 다른 주로의 이직을 충분히 생각하셔도 더 나은 베네핏을 주는 아니면 나랑 더 맞는 병원, 나랑 더 잘 맞는 동료들이 있는 병원을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시로 시작을 하셨다면 계약이 끝날 때 그리고 이제 뭐 신규로 시작을 하셨으면 어려운 분위기에서 1년, 2년 정도 계약을 아니면 그 경험을 딱 쌓으시고 다른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더 좋은 본인들에게 맞는 이런 병원 생활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초반에 겪었던 어려운 경험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아마 대부분의 간호사분들이 겪는 이유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도 요거 말고 다른 내용 있으시면 다시 댓글로 서로 정보 나눠주는 이런 시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화이팅!